최태원 회장, 이 증인이 증언을 상당히 상세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무슨 주제로 나서 증언을 했죠?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셨죠.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손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없이 주고받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네.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그렇죠.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네.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 만난 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어떤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본인이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두 사람만 방에 앉게 됩니다.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존법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안종범 수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한테 들어야 한다. 그런데요, 규제 프리존법 아시죠?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한다고 중소기업이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얘기 듣고 막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거기서 있으면서 규제 다 없애야 된다. 다 빠트려 놓고 뭐 건질 것만 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뭘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적인 얘기는 모른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뻔한 얘기를 왜 하시나 지금 답답해하고 그러시죠. 시간 없는데.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얼마 출연했냐 물어봤고요.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봤고 안종범 수석이 111억 원 출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출연해 준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최태원 회장은 그때부터 본인의 이제 민원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안종범 수석이 그걸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배석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연금을 얼마 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태원 회장한테. 최태원 회장은 본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바로 뇌물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낸 사람, 나중에 물론 냈습니다만, 돈을 내고 나중에 더 내라고 해서 그건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민원을 대통령 만나서 전달했다.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론 실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저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뭔가 바라고서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예. 거기서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뇌물죄와 관련돼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그러면 검찰에서 충분히 삼성과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도 뇌물죄 기소를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왜? 오늘의 이런 상황을, 오늘의 이런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불충분했던 혹은 좀 의문이 제기됐던 뇌물죄 형성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대국민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여기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건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소 독점주의.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소 편의주의. 네. 예. 그렇죠, 변호사님? 네. 예. 잘하시네요. 예. 좀 경험자시니까.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그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다.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왜 뇌물을 구속 안 했지? 이건 변호사님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일단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사실은 뭐 누구도 원칙적으로는 예. 이제 뭐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재판으로 안 가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뇌물을 준다. 뇌물 공여잖아요. 예. 뇌물 공여하면 실제로 뇌물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기소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지 않더라도 약속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공여의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볼 때 상식적으로 딱 상황을 보면은 뭔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꺼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은 그래서 정말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건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죠. 아니요, 111억은 그 삼성 네. 같은 경우는 미르케 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삼성도 그걸 뇌물로 받잖아요. 네네. 독일 비덱 스포츠에 한 78억 그 8천인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르하고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도 뇌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SK, 제가 뭐 SK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굳이 한번 약간 검찰에. 그렇긴 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굳이 검찰이 어떤 그 법리를 준비해 놨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반면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득이 상상은 되지만, 예. 그걸 직접적으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 차이점이 삼성과 SK는 있다라고 예. 봤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쉽게 납득하기는, 납득하지 못하시는 예. 분들 많으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89억 더 내라 그러니까 결국 그건 안 냈는데 그럼 최태원 회장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끌어내려고 했던 결론은 뭐가 되나요? 박근혜, 이게 이렇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랑 예.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랑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뇌물은요, 실제로 못 받았다고 해도 또 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달라고 요구만 해도 그 요구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태원은 안 받더라도 박근혜 네. 최순실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묘한 뇌물을 달라고 예. 요구했을 경우에도 이제 그 처벌되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손소 네. 변호사님 방송 자주 출연하기 위해서 저한테 1억 내놓으세요. 그럼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일단 그 의원님께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안 되죠. 난 투표권도 없는데 네? 용서해 주세요. 언론은 아니고. 만약 언론인도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는 안 어딜 되고요. 못 떠누려고 언론이라 무슨 격돌을 뭐 배임 수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그렇게 들어- 근데 네. 공무원이면 자 네.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1억 내놓으세요. 네. 이게 뇌물이 그래 요구한 거니까요. 그냥 와 무섭네. 요구한 거니까. 그거 알았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예.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 같은 경우는 강요에 의한 부분 그렇죠. 정도만 내용이 인정을 하는 아니고.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독대의 정황, 재벌과 권력 최고 책임자가 둘이 안가에서 독대를 했는데 삼성과 박 대통령이 나눈 대화들은 대부분 다 부정을 했는데 예. 실제로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의 주고받고 민원이 오가고 금액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다 체크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삼성과 비교되는 부분들, 삼성과 박근혜 이 양측에 이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예, 정황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네. 기업들도 이랬을지언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최태원 회장의 증언을 들어보니 검찰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예. 입증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말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제 그 기자님 말씀대로 밥값을 여러 번이 하네. 검찰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불렀겠죠. 일단 예. 최태원 회장이 했던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대가 이루어졌고 그 독대에서 구체적인 돈에 대한 액수가 나왔다. 예. 그리고 또 왜 그 액수가 나왔느냐. 뭔가 부탁을 하는 정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가성 있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그렇습니다. 들어주고. 꼭 그 최태원 회장, SK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과의 독대에서도 유사했을 것이다. 특히 삼성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하는 그런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네.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그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같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네.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그렇죠.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네.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만 남거리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예.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예.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어떤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최태원 회장, 이 증인이 증언을 상당히 상세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무슨 주제로 나서 증언을 했죠?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에 예. 네, 증인으로 나오셨죠.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손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 없이 주고받다는 간단한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두 사람만 방에 앉게 됩니다. 예.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전법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안종범 수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과 안종범한테 함께 들어야 하시죠. 한다. 그런데요. 규제 프리전법 아시죠? 그거 대대